어르신 인사드릴 거 오늘도 건강하시죠? 요즘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요. 밖에 나가면 머리가 핑 돌고 안에 있어도 숨이 턱 막히죠? 이런 날씨 그냥 더운 게 아닙니다. 폭염입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폭염은 여름마다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유난히 덥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살인적인 더위, 기온도 높지만 습도도 장난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 더위에 지쳐서 병원에 가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시니어층입니다. 노년층에게 폭염은 더 위험해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취약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괜찮던 더위도 지금은 힘들어져요. 땀도 잘 안 나고 갈증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더위에 쉽게 당하는 거예요. 잠깐만 더워도 몸이 금방 지칩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5월부터 6월까지 온열질 환자 수가 409명이나 된대요. 작년보다 32명이나 더 늘었답니다. 사망자도 3명 더 증가했어요. 정말 걱정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남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더운 날 땀이 멈추고 머리가 아득해졌던 날, 그게 바로 온열질환의 시작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위 속에서도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요금이 무섭고 냉방기기 부담되니까요. 하루 1시간만 켜요. 전기세 아까워서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에어컨은 없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텨요 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 어렵죠. 낡은 집, 통풍 안 되는 방, 찜통 같잖아요. 낮에도 덥지만 밤은 더 위험합니다. 밤엔 갈 데도 없고 도움도 받기 어려워요. 더운 밤 땀이 나서 자꾸 깨고 잠 못 자고 물만 들이켜게 됩니다. 그렇게 날이 새고 몸은 점점 지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예전엔 더 더운 데서도 살았어요. 그 말씀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고 많이 견뎌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참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못 지켜줘요. 이젠 말씀하셔야 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여름 나는 법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디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도 소개해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됩니다. 우리 몸은 지금도 지킬 수 있어요.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주변 어르신께도 도움 될 것 같다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정보 자주 전해드릴 거.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왜 이렇게 온열질환이 늘어나고 있는지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 여쭤볼게요. 요즘 더위 어떠세요?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나가시죠? 실내에 있어도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멍해지고 기운이 없고요. 혹시 이런 증상 느껴보셨나요? 조금 덥네 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흐르거나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게 바로 온열질환입니다. 더위로 생기는 위험한 증상이에요. 그냥 더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온열질환은요, 몸에 열이 쌓여 식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체온이 너무 올라 탈수 상태가 되고 심하면 정신 잃고 실신하기도 해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이랍니다.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자료 보면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병원 간 분이 무려 409명이랍니다. 온열질환으로요. 작년보다 32명 더 많고요. 사망자도 3명 늘었다고 해요. 뉴스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숫자 안엔 우리 이웃, 지인, 혹은 우리 자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 있었습니다. 경북의 한 어르신 텃밭 정리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열사병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돼 병원 갔지만
의사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 그게 현실입니다. 순식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온열질환의 무서움은 갑작스러움입니다. 전조 증상 별로 없이 그냥 조금 덥다 싶은 순간에 몸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괜찮아 하고 참으시죠. 조금만 더 참자. 에어컨 아까워하시고 나는 옛날에 더운 데서 일했어. 그 말씀 참 마음 아픕니다. 그 시절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기후가 달라졌어요. 온도가 더 높고 습도도 훨씬 높아졌답니다. 예전엔 30도만 돼도 더운 날이었는데 요즘은 35도도 기본이에요. 여름이 길어졌고 밤에도 식질 않아요. 이건 옛날과는 전혀 다른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온열질환은요, 예방이 가능해요. 미리 알고 대비하고 피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보를 못 들었고 어떤 분은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알려야 해요. 가족끼리, 이웃끼리 이런 정보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한 더위도 지나치면 병이 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은 3배 이상 온열질환 위험이 높답니다. 무조건 조심하셔야 해요.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이렇게 온열질환이 늘었을까요? 단순히 날씨 탓일까요? 아닙니다. 생활환경, 사회구조, 지원 부족 같은 문제도 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이런 원인을 하나하나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더위에 당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과 생활 조건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냉방기기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집엔 에어컨이 있죠. 하지만 어르신 댁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고령층 가구 중 에어컨이 없는 곳이 꽤 많답니다. 있어도 오래돼서 작동이 잘 안 돼요. 심지어 틀 줄 몰라 그냥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선풍기라도 틀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선풍기도 도움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람마저 미지근하단 겁니다. 실제로 말씀하시죠. 바람이 더워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게다가 걱정되는 건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폭탄 나올까봐 에어컨 못 켜요. 더워도 참고 있어요. 이 말 많이 들리죠? 매달 고정 수입이 적은 어르신들에겐 몇만 원의 전기세도 큰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 냉방기기는 있어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야간입니다. 낮보다 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밤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낮엔 그나마 경로당이라도 가지만 밤엔 집에서 버텨야 하잖아요. 근데 집이 찜통 같으면요, 숨이 막혀요. 잠을 못 자요. 새벽마다 일어나 물만 벌컥벌컥 마셔요. 이런 말씀 너무 자주 듣습니다. 에어컨 없이 더운 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밤을 버티는 건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다 그런 거죠 뭐. 이건 미덕이 아니라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위험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도움 요청도 쉽지 않죠. 만약 쓰러지셨다면 며칠 후에야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 많아요. 뉴스엔 안 나와도 주변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고립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정보 접근입니다. 무더위 쉼터, 지원제도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어르신이 모르시면 무슨 소용 있나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하시고 그거 신청 어떻게 해요? 하시죠. 인터넷이 익숙지 않고 전화도 어렵고 서류 복잡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또 쉼터가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면 그것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인프라입니다. 마른 쉼터, 숙소 있다지만 정작 시설 상태가 열악한 곳도 많아요. 냉방이 안 되거나 의자만 덩그러니 있거나 청결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꺼리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엔 준비돼 보여도 실제론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죠. 즉 제도는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서 위험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도를 어르신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보도 쉽게, 절차도 간단히, 시설도 편안하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야간, 고립,
무반응, 이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한 조합이에요. 그러니 더위를 이기는 건 단지 에어컨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조건과 사회적 배려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런 문제들을 보고 움직이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어요. 충남, 서울, 경북 등 여러 지역에서 실제 어르신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생생한 대응 사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거. 어르신 다행히도 움직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말뿐인 대책 말고 실제 행동하는 곳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 바로 생필품 키트 지원 이야기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려 2,000분 어르신께 직접 키트를 전했대요. 작은 상자 하나지만 안에 내용이 정말 알찼어요. 무려 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에어쿨 토시부터 쿨조끼, 생수, 마스크, 즉석죽, 선풍기까지 꼼꼼히 챙겼대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더운 여름 누가 날 기억해줬다는 게 감동이죠. 정말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 키트를 만든 분들 자원봉사자들이었대요. 무더운 날 땀 흘리며 직접 포장하고 차에 실어 한댁 한댁 돌았대요. 안녕하세요. 아산시에서 왔어요. 여름 잘 보내시라고 작은 선물 드려요. 이 한마디에 얼굴 펴지는 어르신들, 이런 게 진짜 복지죠. 받은 분 중 90세 어르신은 평생 이렇게 챙김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하셨대요. 이 키트가 단지 물건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마음을 두드리는 손길이었어요. 아, 나 혼자 아니구나. 누군가 날 생각하네. 이런 감정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키트 받고 열대야가 덜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어르신도 있었어요. 내용도 실속 있고 구성도 알찼다고 해요. 비상약도 들어있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 간편식 수분 보충용 젤리도요. 어떤 어르신은 이거 하나로 한 주 버텼어요. 정말 가슴 뭉클한 말씀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키트를 주면서 무더위 쉼터 정보도 같이 알려드렸대요. 에어컨 있는 쉼터 여기에요. 오전엔 여기로 오세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까지 함께 전달했답니다. 그 덕분에 처음으로 쉼터 찾은 분도 있어요.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요 하셨대요. 또 어떤 분은 그날 처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알게 됐다고 해요. 이 키트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연결의 역할도 한 거예요. 몸만 시원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졌죠. 내가 잊힌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느끼신 거죠. 이런 활동이 다른 지역에도 퍼지고 있어요. 서울, 전북, 강원 등 여러 지자체가 비슷한 키트를 기획하고 있대요. 실제로 강원도의 한 시에서는 독거노인 500분께 쿨매트, 이온 음료, 보냉 텀블러를 전달했어요. 받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대요. 쿨매트 덕에 처음으로 밤에 잤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키트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는 증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작은 배려입니다. 이런 활동이 점점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이런 정보 들으시면 꼭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대요. 우리도 신청해봐요. 정보는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에 가면 지원 신청법도 알려드릴 거.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여름나기 위해 지금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대응 이야기, 냉방시설과 숙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 거. 어르신, 이번엔 또 다른 소식이에요. 바로 냉방시설과 숙소 지원 이야기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지 몰라요. 서울 동대문구, 용산구 등에서 어르신들께 여름 숙소를 제공했대요. 갑자기요? 그게 아니고요. 폭염특보가 계속되자 긴급하게 호텔과 손잡고 준비한 거래요. 무더운 집 대신 시원한 방에서 며칠간 머물 수 있게 도운 거죠. 어르신들 말씀엔 꿈꾸는 줄 알았어요. 내가 호텔방에서 자게 될 줄이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지원은 단순한 숙박이 아닙니다. 의미가 남달라요. 일단 시원하죠. 에어컨 빵빵한 방, 깨끗한 침구, 걱정 없이 하룻밤 잘 수 있어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에요. 복지 담당자들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나 건강 상태도 함께 살펴줬대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대요. 한 달 만에 꿀잠 잤어요. 머리까지 시원해서 꿈도 꿨어요. 그 호텔방은 어르신께 작은 천국이었죠. 그리고 용산구에선 더 나아갔어요. 무더위 쉼터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했대요. 단순히 열어만 둔 게 아니라 위생 상태, 냉방 점검, 좌석 간 거리까지 다 확인했답니다.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한 거죠. 또 직원이 상주하면서 불편한 점도 도와줬대요. 물 좀 주세요 하면 바로 가져오고
여기 좀 닦아주세요 하면 바로 대응했답니다. 그 결과 쉼터 만족도가 쑥 올랐대요. 어르신들 말씀 이렇습니다. 처음엔 망설였는데 이젠 매일 와요. 집보다 편하고 사람도 있어서 좋아요. 쉼터 운영 시간도 조정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려 있대요. 더운 시간엔 쉬고 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쉼터 외에도 임시 숙소 운영도 있어요. 동대문구에선 어르신 몇 분께 모텔, 찜질방, 게스트하우스를 연결했대요. 단기긴 하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죠. 잠깐이라도 더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구에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하룻밤 숙소로 개방했대요. 그 안엔 에어컨, 정수기, 침대도 있었어요. 이런 데서 자본 게 처음이에요. 이 말씀 모든 걸 말해주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도움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룻밤 편히 자는 것, 그게 바로 복지예요. 그 밤이 지나고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게 건강이죠. 서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경기, 대구, 광주 등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숙소 지원을 고민 중이래요. 다만 아직 제도가 완벽하진 않아요. 인원 제한이 있고 기간도 짧고요. 그래도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어르신 댁이 너무 덥다면 이런 숙소 제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영상 마지막에 지원 방법 알려드릴게요. 꼭 메모해 두시고 주변 분께도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또 다른 지역 경남 경북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어르신 이번엔 남쪽 이야기입니다. 경남 경북에서도 움직임이 큽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어요. 그 중심엔 지역복지기관과 청년봉사단, 노인회도 함께했대요. 그럼 어떤 걸 했을까요? 일단 직접 만든 쿨키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시원하죠? 내용도 알찼어요. 쿨매트, 쿨조끼, 서큘레이터, 시원한 물티슈, 보리차, 열사병 예방 안내서까지 무려 500세트 이상 포장해서 전달했대요. 봉사자들이 땀 뻘뻘 흘리며 박스 하나하나 정성껏 채웠습니다. 이건 누구 댁이고 이건 할머니 거 직접 쓴 메모도 붙였대요. 그리고 하나씩 집 앞까지 배달했어요. 계세요? 무더위 키트 왔어요. 문 열자마자 환한 웃음이 나왔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뭐요? 이 귀한 걸 다 받으신 분들 말씀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거 깔고 잤더니 허리가 덜 아파요. 선풍기만 돌려도 바람이 다르네요. 작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었대요. 특히 서큘레이터는 바람을 순환시켜줘서 에어컨 없이도 효과가 컸대요. 어르신들 말씀으론 요놈 기특해요. 쿨매트도 큰 호응을 받았대요. 대나무로 된 매트, 냉감 소재 깔개 등 다양한 종류가 준비됐답니다. 그리고 설명도 자세히 드렸대요. 이건 이렇게 깔고 이건 세탁 이렇게 단순히 물건만 준 게 아니라 사용법까지 안내한 거죠. 또 마을회관엔 작은 쉼터도 꾸몄어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라디오까지 잠시 쉬어가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마련했답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께는 직접 들고 가서 자리도 펴드리고 이불도 정리해 드렸대요. 우리 집에 누가 와줬다는 게 그 자체로 감동이었답니다. 게다가 어르신 한 분은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생일도 아닌데 찾아와 주네. 그 한마디에 봉사자들도 울컥했대요. 이런 마음이 더위를 이겨내는 힘 아닐까요? 그리고요. 이건 단발성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방문했답니다. 선풍기 이상해요 하면 바로 고쳐주고 이 매트 미끄러워요 하면 교체도 해줬대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지원이죠. 잠깐이 아닌 계속 돌봐주는 것, 그게 어르신께 진짜 힘이 됩니다. 또 지역 중학생들도 도움에 나섰대요. 할머니 물 드세요. 할아버지 시원하시죠?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한 어르신 말씀으론 손주 같아서 기분 좋아요. 이 활동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부산, 전남, 충북 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대요.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도움 나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 꼭 필요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지 뭐. 나는 괜찮아. 그 마음 이제 내려놓으셔야 해요. 어르신의 건강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처럼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도 키트 신청하고 싶어요. 쉼터 가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도움이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에선 실제 어르신의 이야기, 생생한 인터뷰 전해드릴게요. 어르신 이번엔 진짜 이야기입니다. 뉴스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번 여름 도움을 받으신 한 어르신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경북 고령에 사시는 이 어르신
올해로 83이래요. 혼자 지내신 지 벌써 10년 넘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굴 만날까 싶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 날도 많아요. 이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무더위 키트 신청하셨죠?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음 날 진짜 누가 오셨대요. 차에서 큰 상자를 내리더니 어르신 여름나기 도와드리러 왔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셨대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웬걸 다 주시네. 그 상자 안엔 시원한 물, 부채, 쿨매트, 쿨조끼, 보리차, 약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도 들어 있었대요. 어르신 무더위 꼭 이겨내세요. 이 한 줄에 눈물이 핑 돌았대요. 내가 잊힌 줄 알았는데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 밤 매트 깔고 누웠는데 바닥이 시원해서 얼마나 좋던지 오랜만에 발바닥이 덜 뜨거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시 전화가 왔대요. 어르신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봉사자들이 계속 안부를 챙긴 겁니다. 이 매트 괜찮으세요? 바람 잘 들어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더래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어르신 이후로는 쉼터도 가셨어요. 직원이 알려준 지도 하나 들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용기 내 봤어요. 그 쉼터에서 친구도 생기고 같이 물도 마시고 TV도 보며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대요. 혼자 밥 먹던 내가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 정말 뭉클했어요. 이 키트가 단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한 계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름이 무섭지 않아졌어요. 나를 위한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한 줄 정말 큰 울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손 내밀어요. 그 손 누군가는 꼭 잡아줍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한 분의 경험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주는 말 같았어요. 더위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지만 따뜻한 손길 하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도움받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 도움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어르신 꼭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다. 이 말 꼭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문가와 기관 관계자가 직접 알려주는 도움의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어르신 이번에는 전문가 말씀 전할게요. 무더위 대응에 힘쓰고 계신 분들 직접 어르신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만나본 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폭염 대응팀이 김영숙 팀장님이에요. 어르신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전국 캠페인을 열었어요. 폭염을 이기는 일상 만들기. 이게 캠페인 이름이래요. 듣기만 해도 든든하죠? 내용도 아주 실속 있었습니다. 전국 어르신께 키트 전달하고 쉼터 확대, 숙소 지원까지 직접 현장 돌며 상황 파악하셨대요. 기록적인 더위 속에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 이 말 기억해 주세요. 지원 제도는 말하는 분께 갑니다. 필요합니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시작이에요. 다음으로는 노인의 지역 담당자 분도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노인회에서도 모금과 연계를 통해 여름 키트를 배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접근이에요. 모르셔서 신청 못 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신청법이 어렵다는 말도 많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간단한 리플릿도 만들었대요. 이 한 장이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해요. 그렇게 말해 주셨죠. 실제로 전화번호, 지역번호, 주소까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돼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하시도록 한 줄 한 줄 신경 썼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나는 괜찮아도 이웃은 아닐 수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더 커지죠. 쉼터 있어요. 같이 가봐요. 키트 신청했어요. 어르신도 해봐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기관 담당자분들은 이런 조언도 주셨어요. 요즘엔 마을 방송, 문자 알림, 안내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어요. 근데 받는 분이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이런 연락 오면 귀찮다 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활동엔 여러 단체가 함께해요. 지역복지관, 노인정, 주민센터, 심지어 동네 약국도 참여한대요. 할머니,
키트 신청하셨어요? 할아버지, 쉼터 근처에 있어요. 이런 말 들으시면 반가워해 주세요. 다 우리 건강을 위한 좋은 마음입니다. 어르신께 드리는 전문가들의 마지막 조언, 참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어르신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여름을 잘 나기 위한 꿀팁 5가지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이제 실천 단계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여름 나는 5가지 꿀팁과 지원받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물을 자주 드세요. 목마르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노년기엔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78잔 정도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특히 아침, 점심, 자기 전 한 컵씩. 갈증 느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꿀팁, 시원한 옷 입기. 몸을 조이는 옷 말고 헐렁하고 밝은 색 옷, 면이나 리넨 소재로 통풍 잘 되는 걸로요. 목에 시원한 수건 하나 둘러주면 열 식히는데 정말 좋아요. 세 번째 꿀팁, 무더위 시간대 피하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대엔 가능하면 외출 피하세요. 나가야 한다면 그늘따라 천천히. 물병 꼭 챙기시고 양산이나 모자도 쓰세요. 네 번째 꿀팁, 냉방기기 제대로 활용. 에어컨이 없다면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조합. 창문은 아침엔 열고 한낮엔 꼭 닫고 커튼 쳐주세요. 선풍기는 바람 회전 기능을 사용하세요. 찬물 조격도 좋아요. 발만 담가도 몸이 식어요. 다섯 번째 꿀팁, 쉼터와 지원 정보 확인.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 어디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안내해 줍니다. 전화 한 통이면 위치 알려주고 필요하면 데려다 주기도 해요. 지원 키트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여름 키트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담당자 분이 신청서 도와주실 거예요. 전화 신청도 돼요. 어르신 잘 계셨어요? 이런 안내 전화 받으시면 반갑게 받아주세요. 무시하거나 끊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세요. 복지관이나 노인에 전화해도 됩니다. 폭염 지원 신청하고 싶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복지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도 있어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 받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정보만 알면 누구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은 물품 꼭 활용해 보세요. 쿨매트, 선풍기, 열사병 예방약 하나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쉼터도 두려워 마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2번, 3번 가면 금세 익숙해지고 친구도 생겨요. TV도 보고 물도 마시고 이야기 나누면 더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참지 않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돼요. 주변에 알려주세요. 나 쉼터 다녀왔어. 키트 좋더라. 너도 신청해봐. 이렇게 정보 나누면 더 많은 분이 혜택 받습니다. 영상 하단엔 신청 번호와 링크도 있어요. 꼭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이제는 더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실천하면 어르신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 단계에선 함께 정리하면서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어르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이제야 좀 마음이 놓여요. 그런 마음 드셨다면 정말 보람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폭염의 위험과 온열질환의 원인, 지역별 대응, 실제 사례, 전문가 조언, 실천 꿀팁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이웃 어르신께도 공유해 주세요. 나만 알긴 아까워요. 하실 만큼 유용한 정보 많이 담았습니다. 혹시 부모님, 지인, 어르신 혼자 계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 꼭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전송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지키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내용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 영상 보신 이 시간도 소중한 준비 하나였습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힘이에요. 그리고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내디드시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쉼터에 가보기, 키트 신청하기, 물 한 잔 더 자주 마시기. 작은 실천이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더위는 매년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올 여름도 혼자 견디지 마세요. 어려울 땐 도움을 요청하세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긴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지금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의 여름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 영상도 그걸 위한 하나의 손길이에요. 조금은 시원해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어르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따뜻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건강, 복지, 생활 꿀팁 등등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에 또 건강하게 뵐게요.